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규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의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산업 일자리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좋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동안 보십시다. 보지. 잠깐만요. 봅시다. 네네. 조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고자님도 고생 많습니다. 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 58페이지. 요것도 국외 이주자 및 외국인 체납자 관리 철저 요것도 맨 그 과에서 하는 거 맞지? 이게? 요거. 안 갖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타이틀이 국외 이주자 및 외국인 체납자 관리 철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번, 글자 그대로 좀 읽어 드릴게요. 하여튼 뭐 글로벌 시대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만큼 이제 앞으로 많이 또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니까, 지금 뭐 다른 의원들 좀 이래 찾을 동안에, 예. 그러니까 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다시 리턴을 만약에 안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게 임시방편이 됐든 땜빵이 됐든 누군가는 이 3D 업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얼마 전에 또 포럼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그날. 네, 그날 이제 양 의원님도 오셨고, 몇 분 의원님, 노재 의원님도 오셨고 하셨는데, 이태열 위원장님도 오셨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우선적으로 한번 유치해보자. 그런 말씀도 계셨었고, 문화적인, 언어적인 이런 부분을 조금 빨리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 장벽이 심하니까 병원하고 좀 협약을 좀 체결해서 하는 것도 어떻느냐,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저도 이제 울산 쪽에서 그런 노동자들을 한 34년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앞에 제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소통. 예, 항상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의 기점 대학에서 일부러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랭귀지 코스를 해야지 뭐 학부든 석사든 박사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듯이 그게 이제 소통이거든요.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미리 좀 이렇게 문화나, 한국에 대한 문화나, 그 다음에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선결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조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거기 고급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는 시선이 있거든요. 앞에 기 들어온 사람들은 뭐 그걸 갖다가 그 검증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지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순화가 잘 되어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꼭 비단 그 조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저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그 어업에 있는 그 외국인 종사자들 매일 만납니다. 거의 매일 만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해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니까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나 한국 청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따지자면. 그래서 어쨌든 잘 좀 이렇게 교육이 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181페이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두 가로 나눠졌지만 조선산업 일자리가 관련해서 목표를 정할 때 이 설정 부분이 보통 어떻게 정해집니까? 네, 그 수요 대비 실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얼마만큼 교육이면 교육을 이수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목표를 7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가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 조사를 잡는 건지 아니면은 그 해에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목표를 잡는 건지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소규모 기업 환경이라든지 지역 특화형 직업 훈련 참여자 수 같은 경우에 목표 대비 월등한 또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네, 그 이제 수요 조사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초과가 된 이유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도비가 적게 태워지는 바람에 자체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 참여자 수 요거는 예상인은 우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4,500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훈련 인원은 2,9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달성을 좀 많이 했다, 오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목표는 2,000명에 3,634명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600명은 신청은 했는데 이제 그 실제 지원금을 또 교육을 받지 않아 중간에 포기하고 안 받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수치가 조금 차이 납니다. 그럼 이거 최종적으로 받은 인원이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아간 받아가지고 내가 했던 숫자가? 2,900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취업 발생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도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목표를 53으로 이렇게 잡고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과도한 건 아닌데 지금 작년에 코로나 또 사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구인은 많은데 구직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조선업 노동자 같은 현장에는 조금 기피 현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8% 정도가 좀 달성률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조선업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그 일자리에 대한 이제 수요는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크에 들어가서 도크에 관련돼서 이제 한 4주간 있으면 뒤에 이제 도크를 이용할 배들이 이제 쭉 있으면 그 4주간에 일을 하실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이러면 지금 100명이 전체적으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100명이 현재 부족하지 지금. 완전 부족한 현실이고 그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일을 또 그 기간 내에 다 못하고 이제 도크 밖을 나가게 되면은 그 비용은 거의 2배에 달하는 또 비용이 든다는 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말씀하신 이런 이제 취업 알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 아시다시피 이제 상반기 저희가 채용 박람회를 해가지고 조금 인력이랑 구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이래서 채용 박람회도 저희가 하반기에 작게 열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채용 박람회도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고 모집을 많이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임금 자체가 조금 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돈이 원인이겠지.
거의 그 기본금 수준 플러스 좀 임금이 일부- 너무 낮아가지고 현장에 일하는 만큼의 뭐 돈이 안 되니까 육상에서 일하려고 다 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 어떤 이제 또 주변에 또 수요를 보면 그 일은 하고 싶은데 또 몰라서 또 못 하시는 또 그런 분들도 또 그거보다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일을 편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좀 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이제 홍보 창구나 이런 부분에도 한 번 정도 또 한번 저희가 뭐 지금 일자리 지원 센터나 해가지고 음. 구직하시는 분들이랑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문자도 많이 보내드리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조금 반납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산업 일자리과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이 그 278억 정도 지금 이제 하면서 그 2월액이 한 31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한 4억 그리고 지출 잔액이 한 5억 4천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반납하고 지출 잔액을 이렇게 봤을 때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 같은 경우에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2월액이 명시 2월이 한 2억 5천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또 한 1억 4천 정도 그리고 지출 잔액이 3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이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초 그 수요 조사했을 때 인원은 4,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훈련한 인원은 2,900명 되었고 그 2억 5천에 관한 거는요. 그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연도에 이걸 지원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로 이월해서 올 상반기에 이게 집행이 되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걸 삭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그러면 이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4,554명 정도 됩니다. 4,554명인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는 그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금액들은 다음에 지급이 돼야 되니까 명시효율이 됐고 일부는 이제 보조금 반납이 됐다. 그 지출 잔액은 이거 지금 남은 12 부분이 잔액으로 지금 들어간 겁니까? 맞습니다. 10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산업 예. 요 관련해서도 이제 보조금이 제법 많이 나가 있고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2월이 또 한 2억 5천 정도 되어 있습니다. 희망 플러스 사업이 2021년부터 지금 계속 사업으로 2년간 연장해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 지금 2월금이 2억 한 5천 정도 네. 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2월금이 너무 많이 가닥에 있다 보니까 이러고 청년들이 또 중도 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2월금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이 아직 안 돼가지고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주로 어떤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자리 들어왔다가 네. 뭐 한 3, 4개월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 뭐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네, 또 좀 더 다른 곳이 있으면 좀 더 괜찮은 곳으로 또 옮겨가거나 뭐 이런 한 곳에 6개월 이상을 잘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이제 몇 개월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런 걸 하는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을 하나 하면은 인건비 200만 원이 나가니까 어쨌든 청년을 갖다가 데려올려 하고 근데 이 청년들은 또 거기에 만족 안 하고 좀 더 나은 곳이 있으면은 계약을 해도 뭐 다른 곳에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쪽하고는 이제 지원하는 거에 대한 거는 기업하고의 예. 이제 부분이고 예. 계약 부분은 기업하고 청년하고의 청년하고 부분이기 하는 건, 때문에 예.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은 예, 그건 아니라서 예. 부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신중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보조금이 제법 많고 보조금 정산 잔액도 제법 됩니다. 이것도 예. 설명 마지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 국비 지침상에 보면은 경력이 뭐 전문기사 이것부터 해가지고 경력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인력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저희가 저도 안에 안전 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몇 번 사업을 수정하다 보니까 사무 관리비가 조금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처음에 그 신중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게 모집할 때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 그 어떤 조건에 대해서 충족하는 그 우리 지자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아니 받아왔을 거 아닙니까? 국비상의 그 사업 지침상에 예. 경력 자체가 너무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력은 완화를 좀 시켜주면은 예. 저희가 인력을 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인력들은 어차피 다른 직장에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지 예. 일자리가 없어서 뭐 여기 오거나 그렇게까지는 할 인력이 지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해당 부처에다가 그 조건을 경력을 좀 조금 조건을 좀 완화해달라. 완화시켜 달라고 조금 건의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 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게 비슷합니다. 그렇게 예. 말씀을 예. 하실 것 같은데 뭐 답변은 혹시 아직까지는 받은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중년 일자리 관련해서 또 이제 중년들이 또 관심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말씀하신 예. 대로 그런 조건들이 이제 까다롭다 보니까 너무 까다롭습니다. 거기 보면. 그 뭐 자체적으로 좀 뭐 시에서 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없습니다. 생각하신 국비 부분은 지원 없습니까? 사업에다 50대 50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이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완화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올 국비 아닙니까? 국비 12 국비 10이 매치입니까? 같이 매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조금 전에 김영기 의원이 질문한 그 신중년 일자리는 몇 살까지 적용합니까?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입니다. 70세 미만. 예. 70세요. 70세 이게 참 요즘 70세 건강하신데요. 그거 한번더 말이 있겠지.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조선산업 일자리과에서 1년에 작년으로 예산이 233억 정도 되는데 외국인 지원하는 그 중에 비용 중에 외국인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원한 편성된 금액은 한 얼마 정도 있습니까? 합니까? 그때 그 외국인 친서 교류 행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 행사가 3,200만 원인가 사였을 겁니다. 네. 여기 다 내요? 네. 따로 뭐 지원하고 뭐 이런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네네. 예. 뭐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 되네, 그죠? 그렇죠. 행사 이제 행사만. 장애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 나누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 우리가 결산서 182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위에 칸에서 네 번째 보면 기업 커뮤니케이션 뭐 센터 조성 이거는 뭡니까? 근데 왜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면 뭐 기업체 간에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에 네. 그 조금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거 약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아, 기업이 그러면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이 네네네. 그런 거네요. 네네. 아, 그럼 왜 그럼 리모델링 하려면 제대로 하지 돈은 왜 남겠습니까 또? 아 이제 잔액이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그래도 아니 이게 뭔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 센터를 조성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주로 그럼 뭐 회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기에는 중소기업 협력사라든지 이런 그 많이 오시잖아요. 예. 오실 때 필요한 공간을 아, 조금 예, 조성했다고 예, 보시면 예. 됩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 3분의 2지점에 보면 지역 특화형 직업훈련 장려금이라는데 이게 특화형 직업훈련은 어떤 걸 시킵니까? 이거는 그 장기 유급 휴가 중에 이제 훈련을 받는 사람 대상으로 예. 3개월 이내에 4주 이상 이제 교육에 들어가면은 예.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비하고 수당을 제공하고요. 우리는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70%를 행정에서 부담하고 이런 사업. 그래, 정부 지원해 주면 그죠? 네, 이거는 고용 안정 유지를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14억 정도 돼 있는데 네. 그 3억 얼마가 남았어요. 네, 아까 김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 예, 그래요. 요거 예. 그래서 나도 궁금해갖고 이게 돈은 이렇게 많은데 왜 3억이 남겼나? 이런 건 뭐 직업을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장려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밑에 또 보시면 이제 실업 대책이 보면은 이제 143억 정도인데 돈이 또 남았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밑에 보면 달린 게 보면 이게 지원을 제대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거 뭐 나머지 보고
뭐 권역별 뭐 채용 박람 이런 것들 뭐 돈이 많이 남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외국인 지원 조례 그것도 제가 뭐 일단 반대를 하고 했는데 조선이 지금 사실 저희 조선 일자리과나 조선이 이게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예전만큼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 정도만이라도 관리를 잘 해가지고 또 이 고용된 분들에 대한 이거 뭐 보니까 출고할 때 보니까 표본카드에 뭐 임금 인상을 올려주자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아는 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주를 제대로 옛날처럼 돈을 막 제대로 받아가지고 수주를 못했어요. 거의 뭐 월급 정도 맞춰주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거제에서는 대우하고 하나가 그도 가장 큰 세수가 들어오는 데인데 시에서도 뭐 도에서든 정부에서든 어쨌든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임금은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어떻게든 우리가 뭐 우리 거제 경기를 살리려면 양대 조선소가 가장 큰 세수가 나오니까 우리도 뭐 또 인원이 들어오려면 조선밖에 없습니다. 사실 관광은 아직 이제 초기 단계고 하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예산 잘 받아가지고 적기적소에 잘 좀 사용하셔가지고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사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좀 아까 앞서 질문 중복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기 성과 보고서에 110쪽에 조선업 훈련기관 수료자 취업률 이 직업훈련 우리 지원 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취업기관 훈련기관이라 하면. 예. 그러면 여기에 척전산식에 수료자에서 이제 취업자 비율로 해서 21년 달성 성과는 제법 많이 늘었네요. 혹시 그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수료자가 한 몇 명이나 되어졌습니까? 저기 뭐야 관련 자료는요. 21년도, 22년도 여기 수료자, 취업자 수, 그 다음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교육훈련의 입소 예상 인원 그렇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수강 인원은 640명이고요. 네. 수료 인원은 558명입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은 몇 명 했었죠?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736명으로 잡았었습니다. 예. 그 전년도는요? 전년도는 444명을 잡았었고요. 443명을 예. 잡았는데 몇 명 교육을 받았죠? 수료 인원은 277명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그럼 서면을 하나 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달성 성과가 뭐 63%에서 81%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 네. 뭐 긍정적으로 향상되어진 요소도 있고 이제 조선 산업의 수주가 조금 늘어나면서 기능 인력들이 조금 더 늘어난 연유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훈련 기간을 하면서 들어 예상했던 입소 인원 대비 예상했던 예산을 하고는 매년 이제 20년, 21년 뭐 지난해는 조금 더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는 예산보다 턱없이 기대했던 인원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해서 추경에 상당의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 예상했던 집행 잔액은 얼마 발생했죠? 올해 없었다 하면 작년 집행잔액 말입니까? 예, 이 관련 예산해서 작년에 3천만 원 잔액이 있습니다.
이거구나. 당초 예산 대비 예, 3천만 원 잔액이 예. 그러면은 지역 특가의 긴급 직업 훈련 지원 사업이 당초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했다 이 말씀이세요? 집행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181페이지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인데 다 집행하고 3천만 원 저희가 12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럼요, 제가 256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56쪽. 예. 우리 거기에 초선산업 일자리가 지역 특화인 긴급 직업 훈련 지원 사업, 국가 직접 지원 사업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1억에서 보조금 수령액 이렇게 해서 그럼 집행 잔액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이고 예. 지역 특화형 직업 훈련 장려금은 지금 저희가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 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헷갈립니다 지금. 의원님 그 지역 특화형 훈련비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걸 지금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110쪽도 네네네. 마찬가지로 네네. 그거 집행자는 아까 훈련기간 수료자 요 네. 내용인데 네네. 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4,500명 신청했는데 2,900명이 수료했거든요.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집행산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4,500. 많지 않아요. 아니, 우리 예. 훈련기간 관련해서 하여튼 그 자료를 네. 한번 줘보시고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에 있었어도 상당 부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이제 보조금이 반납이 이제 불가피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든 물론 이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매년 이게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어져서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상당액의 예산들이 실제 집행도 되어지지 않고 청년 또는 신중년 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역 특강 직업 훈련 지원금들이 제대로 이제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네.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다시 한번 잘 한번 살펴보주기를 바랍니다. 네네. 그 지역 특화형 훈련비는 아마 이제 일감이 조금 늘어나면서 그 당초 수요 대비 실적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조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그 성과 보고에 11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제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 과정이 33개가 운영이 되었고 여기에 교육 수료가 583명입니다. 근데 취업이 473명밖에 안 됐습니다. 즉 110명은 교육을 받고 취업이 안 됐습니다. 예,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들어간 돈이 그 21년도에 대비해서 그 2배 넘는 돈이 21년도에 한 3억 2,500 정도 되고 22년도 예산이 7억 3,600 정도 되는 수준인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교육이 583명 정도 수준에서 수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좀 잘 유도가 돼야 되는데 상당수가 110명이 중간에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어떤 교육이 이유나 문제점 그런 보완하기 것보다는 본인하고 뭐 취업이나 뭐 그 회사 간의 조건이 안 맞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훈련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관련해서는 그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게 결과는 없는가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한 예산이 그냥 날아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주된 이유나 그리고 추후에 좀 그렇게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좀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 청년 고용 관련된 거하고 지금 상당히 지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충분히 설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연결이 되었을 때 조금 그래도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조금 더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가 돼서 우리 이제 거제 시민으로까지 가기까지는 또 많은 또 시간이 또 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조금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첨언한다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거는 저 구직난 시절에 지역 특화형 일자리 사업 아닙니까, 그죠? 딴 데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잡아두는 거였고 또 사실은 100만 원 우리 그 40만 원 주던 걸 또 정부 고용노동부 돈 받아가지고 100만 원 줘가지고 이쪽에서 어찌됐든 간에 좀 와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또 구인난 시대로 구직난에서 구인난 시대로 바뀌다 보면 구직난 시대의 정책이 구인난 시대의 정책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사업이 전부 다가 지금 올해 거의 재검토돼야 되겠죠. 2023년에 사업이 종료가 다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올 8월에 다시 저희가 신규 공모를 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하도록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참 어려울 때 특히 저는 이제 LNG 쪽에 한 6, 7년 일했었는데 LNG는 일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 일이 없을 때는 6개월 정도 일이 하나도 없어버려요. 근데 그 노동자들을 딴 데 보내면 안 되니까 6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임금의 80%를 노동자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3개월 임금, 평균 임금의 80%가 된다던데. 예. 그러면서 상당 부분 사실은 어떤 그 효과를 봤습니다. 이게 그 노동자들이 떠나지 않고 붙들어 맬 수 있는 정책이었고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변화가 필요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조선업에서 현장 노동자부터 22년 동안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내 아들 와서 저서 용접시키겠나 이러면 저는 안 시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청년들 막 이렇게 조선소 왜 안 가나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살펴보면 보내고 싶은 직장 아닙니다. 수시로 사람 죽죠. 다치죠. 너무 저도 떨어져 갖고 갈비뼈 내대 불러봤지만 생가사가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회사 그 작업 현장입니다. 마음 같으면 전자회사 보내고 싶고 좋은 회사 보내고 싶고 금융 이런 데 보내고 싶은데 거제시가 처하고 있는 산업이 조선업이 70%를 차지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이제 주변에 대기업이라고 있으니까 그래 하는데 정규직 잘 안 뽑죠. 그리고 협력사밖에 이제 갈 수 없는데 협력사 좋은 일자리가 있나. 그렇게 정말 이게 우리 이 거제 지역의 청년들이 울산이나 아니면 저 어디 뭐 수원이나 이런 데 경기도 쪽에 있었으면 골라서 갈 수 있겠죠.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일자리를 조금이나 늘리려 하면 사실은 우리 거제형 뭐 그 있다 아닙니까? 그 청년 그 무슨 매칭해 주는 사업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일 채용 공제. 예, 내일 채용 공제처럼 그것도 뭐 청년을 45세까지 올린다고 그렇게 계획을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올리고 내일 그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50세든 55세까지든 이게 더 올려야 이제는 청년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중년들이 가서 일해야 될 상황이에요. 조선소는. 지금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자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재직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2년으로 또 재직자도. 연장도 하고 네네네. 예,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지역 산업 맞춤형 그 그러니까 기숙사 임차 지원 예. 하는 비용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지금. 4,300만 원 정도 이게 이월입니까? 이게 불멍이 된것 신청했다가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전체
이 청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은 하고는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중도 포기자가 지금 많이 생깁니다. 지금 요 상황이. 얘들을 조금 장기 건속을 유도하려고 네. 시행한 사업인데 회사하고 기업 간에 뭐 문제가 있는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지금 많이 하고 중도 포기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청년 기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청년이 지금 만 39세 기준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청년들이 요청이 있는 것은 만 45세로 일단 청년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부서에서 계획도 하고 있다면서요. 45세는 만 45세. 저희가 먼저 번에 그 정책위원회 청년 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했는데 아이라합니까? 예, 그 만 39세로 지금은 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만 45세는 조금 무리지 않나 그렇게 지금 아, 의견이 청년들이- 수렴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그 저 만 15세는 만 19세로 조정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만 15세는 만 19세로. 예, 만 19세로 조정하는 게 맞겠다 해갖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목돈 마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장기 재직을 해야만 받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내일 채용 공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조선업 내일 채용 공제는 1년짜리지만 이것도 뭐 2년 늘릴 수도 있고 뭐 또 뭐 정부에서도 뭐 5천만 원 목돈 마련 막 이런 것처럼 막 하고 있던데 그 외에 거제에서 또 특화된 어떤 그 청년들이 이제는 막 이렇게 그 보조금이라도 내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2년, 3년이든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책을 아까 지역 특화형 교육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써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낫지 않나. 예. 그리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봅시다. 조선산업 일자리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문화예술과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문화예술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저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81억 정도 잡혀 있는데 몇 페이지? 225페이지. 죄송합니다. 225페이지 보면 81억 정도 잡혀 있어요. 예. 근데 보면은 한 4억 정도 예산 남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일 첫 줄에 보시면 예. 예. 결산 예.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그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봉축탑 설치 이거 예산이 1,000만 원이지. 예. 근데 내가 이 봉축탑 설치하는 분이 내한테 찾아왔어요. 1,000만 원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앞전에는 이게 봉축탑을 그전에는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지금은 2군데 정도. 예, 지금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3군데 했죠. 2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전 내가 알기로 또 3군데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장평동 상거리. 예, 삼거리, 서문삼거리. 근데 크리스마스 추리는 얼마 정도 예산 씁니까? 예산 똑같습니다. 1,000만 원 합니까? 예. 1,000만 원이 너무 그분이 자기 돈을 더 넣어가지고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앞에 보니까 예산도 보면 4억이나 남았는데 좀 지원 좀 잘해주세요. 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 위에 보니까 위에 봉축탑 위에 보면 탑 머리도 없어요. 그냥 또 야구지게 해놨더라고.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도. 야 그거 저걸로 저렇게 만들었노 이러니까 형님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거제시도 불자가 많으시는데 어쨌든 간에 좀 지원을 좀 잘 좀 해주십시오. 1,000만 원은 내가 볼 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27쪽에 의종 추념식 개최 지원에 이거 예산 300만 원 네. 잡혀 있거든요. 네네. 이 300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또 돈이 또 6만 3천여가 남았어요. 이거 우리가 이게 고려 우리 전국을 다 따져봐도 고려사에 대해서 이 자료가 남아 있고 이런 데는 사실 우리 거제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좀 이게 300만 원 가지고 이게 행사가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좀 더 좀 배정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세계 뭐 크리스마스 보면 예. 또 세계 다 민간 단체 보조금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단 한번 검토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정 추념제, 예. 이것도 사실 이거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거제시에서 문화관광과 제가 얘기했지만 저거는 저 문화하고 저기 관광과 얘기했지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 올라간 진입로도 지금 좀 안 좋거든요. 그것도 관광 자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돈 300에 크기 행사하는데 지원해가지고 이게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일단 뭐 나머지 부분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 이게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돈도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아래 보면 전통 사찰 보수 사례는 전통 사찰이라면 뭐 사찰이 전통 사찰 등록된 사찰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요 결산할 때까지는 2개소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3개소로 아 어디입니까? 송명사하고 세진암하고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곳이 신광사. 아 신광사. 예, 예. 예. 신광사에는 보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게 좀 지원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거제시는 특별하게 지금 내외 소울 만한 이런 문화재가 많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 둔덕면에 있는 그 의종 거기 하고 이런 전통 사찰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해. 다른 지역에는 가보니까 진짜 사찰 막 삐까뻔쩍하게 해놨대요. 보니까 지원도 많이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28페이지에 시립박물관 건립에 지금 뭐 3억 9천을 썼는데 이거는 요 비용 무슨 비용입니까? 설계 예. 내용이 뭡니까 이 금액이? 실시 설계 설계입니까? 예산으로 잡혔는데 아직 예산은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실시 설계 비용이 3억 9천인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어떤간에 문화를 저희도 뭐 지금 추세가 뭐 문화 아닙니까? 뭐 오세 고등학생들 뭐 물어보면 분류가 두 분류를 합니다. 문화 쪽 아니면 서울대 딱 두 군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에 예? 226요. 네네. 가운데 보면 송년 불꽃 축제 있다 아닙니까? 송년 불꽃 축제. 예. 왜 그 지난해 예산을 다 안 쓰고 지금 사고 이월이 좀 많이 되어 있다 그죠? 네네. 한 2,500 이상의 사고 이월되어 있는데 요 이유하고요. 그러면 예. 올해 송년 축제에는 그러면 기존의 예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더 이렇게 하실 건지 한번 그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송년불꽃 네. 축제는 12월 31일 날 개최하는 행사다 보니까 원인 행위는 12월에 해놔놨고 실제 지출은 다음 연도 1월에 하는 경우가 여기 네, 아마 네. 2월돼 있는 예산은 그런 예산이고 지출은 다 한 상태고 예. 그리고 올해 송년불꽃 축제부터는 저희가 행사하던 것을 이제 관광개발공사의 위탁 사업으로 이제 협약을 해서 넘겼는데 예산이 1억 5천으로 정액을 해서 추진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요건 2022년도 예산이고 그러니까요. 예. 2022년도에. 예.
22년도에 2월이 됐다 아닙니까? 요 2월 예산은 1월 네네. 달에 이미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행사에서. 맞아요, 팀장님. 네. 지금 여기 2월 조서에 보면은 결산서 첨부 서류에 보면은 사고 2월 조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네네. 예. 이미 요건 2022년도 행사에 12월 달에 원인 행위가 다 돼가지고 이제 말일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출이 1월 달에 일어난 거고 이제 2023년도 행사는 별도 사비를 1억 5천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명호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 문화예술가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 목표를 봤을 때 성과 지표 대비해서 달성률이 좀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 다 양호하다 하는데 그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거는 문화재 적기 보수율 관련해서 우리가 보수 예산액 대비 집행액으로 지금 우리가 측정 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22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관련돼서 우리 문화재 관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해서 전년도 예산이 한 1억 5천 정도 들어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보조금 반납이 또 한 2억 6천 되고 그리고 불용이 또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진석준 가옥 안채 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이제 문화재청에서 받은 돈인데 당초 계획은 안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이제 설계 과정에서 문화재 관리위원 자문 결과 안채하고 처음에 올린 예상이 안채 사랑채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관리위원 이제 자문에서는 안채만 좀 세세하게 보수를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고 실제적으로 안채 기둥하고 석가래, 기단 이런 거를 공사를 하시면서 별채는 보수를 다음에 이제 하라고 해가지고 집행 제한액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별채를 별도로 할 것 같으면 네. 그럼 집행 잔액 요 비용 가지고 요 불가할 비용- 것 같은데요. 예, 요 비용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 예산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부 잡아서 뭐 사고율이나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조금을 다 쓰는 게 맞지 않았나요? 문화재청에 승인된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별도로 사용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고 또 사업을 할 때는 새로 사업을 별도로 또 신청해서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그런 됩니다. 예. 수준이 되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내용을 또 보면 우리가 지출액이 전혀 그 집행이 안 된 게 또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둔덕기성하고 전통 사찰은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하신 부분이고 그 둔덕기성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명시 이월로 하면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지난번 설명하실 때 다 네. 썼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둔덕기순 공사비는 아직 사용을 다 안 했고 지금 여기 설계 과정에서 시굴 조사를 먼저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시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가 나와가지고 정밀 조사를 시행하라는 또 의견이 와서 현재 올해 정밀 조사 2억 발주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요 밑에 지금 도지정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네네. 이게 조금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우리가 네. 시굴하고 보수 그리고 토지 매입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시굴이 한 건, 보수가 3건, 그리고 이제 토지 매입이 2건으로 해서 일부 금액이 나갔는데 네.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요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한 부분은 옥산성 성곽보수공사 집행잔액이 거의 한 6,200만 원 정도가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 긴급 보수로 처음에 작업을 하려고 2021년도에 예산을 받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시굴 조사 과정에서 유구가 발견되면서 실제 정밀 종사 후에 성곽 보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작업이 중단되고 중간 타설 정산을 하면서 이만큼 반납이 발생을 한 거고 올해 그래서 저희가 11월 편성해서 정밀 조사를 지금 발주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 6,600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지출 잔액이 12 부분이 지금 남아서 6,600이 들어갔다가 예. 올해 다시 그러면 예. 저 빼서 다시 또 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12로 이제 정밀 예. 조사만 하고 나서 성곽 보수 공사비는 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일단 정밀 조사만 저희 12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 지원 네. 관련해서 포로수용소 유적 문화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네. 상당 비용이 반납이 됐습니다. 네. 요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양동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도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배정받았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이제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양동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그 주민 참여 예산 할 때 네. 주민들은 이제 전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대부분 이렇게 시작은 하는데 네. 지금 비단 이제 문화예술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시의 어떤 시부지 부분을 주민들이 정확하게 가용할 수 있는 시부지가 어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비용은 받아왔지만 네. 이제 시부지나 도유지나 국유지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이 비용으로서는 지금 뭐 4억 7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반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주민 참여 예산을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또에서도 그 소관 부서의 의견을 이제 묻는데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이 사업은 기존 저희들이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 대상지가 사유지라서 매입이 아마 어려워서 사업 추진이 불가할 거라는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게 냈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실제 사업을 하는 추진 과정에서 이게 사유지 매입이 불가하니까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거 수양동에 이제 당초에는 포로 수용소 유적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문화공원. 사업을 예.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235쪽에 아까 우리 또 질문도 결산서. 있기는 예, 성과 보고서. 성과 보고서. 예. 박물관 전시 활성화는 이제 지난해 21년도에는 이제 지표로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다가 네. 22년도에 이제 지표를 해서 달성 성과로 이렇게 내놓게 된 의미입니까? 예. 전시 계획 개최 계획을 했으면 뭐 크게 네. 당연히 네. 전시 개최 하잖아요. 이게 뭐 계획했다가 안 하는 경우는 아주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계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공공박물관이 아닌 사립박물관에서 기획 전시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일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집회를 넣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시 개최 계획은 기획 전시를 의미하는 예, 거예요. 예. 매년 하고 있는 그것도 그런 게 포함한 아니고 건가요? 아니면 기획 전시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그 이제 문화재 적기 보수율 네네. 이제 진석주각도 얘기를 했고 둔덕기성이는 네. 도지적 문화재에 네. 있어서 명시 이월되거나 네. 반납도 일부 있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거네요. 그게 이제 네. 옥산성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산이 네. 아니고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포함이 안 되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 저희 어떤 그거 없이 문화재청의 자문으로 인해서 사업을 연자 넘기는 거 외에는 계획됐던 게 다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경우가 타 네. 부서에도 있습니다. 뻔한 결과가 예측되어지는데 이게 성과 지표가 100% 달성해서 얻는 뭐 이점이라면 이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부서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나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실천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이제 달성을 못했다면 저희들이 이를 뭐 조금 부진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계획했던 사업들이나 예산을 다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98쪽에 아까 앞서 설명은 있었는데 어디 예산서 결산서 말씀? 예, 결산서 첨부 서류 예. 298쪽에
한 번만 더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럼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그래가지고 집행자는 1억 5천 이게 다시 내려온다라는 겁니까? 앞서서 잠깐만요. 298페이지. 예. 여기서 도지적 문화재 이월에 그 4,9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오량리 석조일의 자산 보호각 보수 부분을 이월시킨 예산이고요. 집행자는 1억 5천은요. 1억 5천 이게 문화예술가 문화예술관광에게 문화보존보금이 1억 5천 예, 요거는 예, 그걸 저희들이 예, 구조라 진성에 예. 이렇게 성곽보수 사업비가 예. 저희들이 결산이 끝나고 예.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아. 실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집행자 아. 내고로 했다가 아. 올해 전액 12로 3억을 편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도비 내려온 거 도비 1억 5천 요거 원. 1억 5천은 그런 게 우리 세입으로 잡고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 이제 예. 3억을 잡으면서 도비 예. 1억 5천 포함해서 10에 3억을 예산을 알겠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예. 예, 노재현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부서 과실 없이 다른 문화재위원회나 이런 그에 의한 어떤 뭐 이월이라든지 사업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뭐 그 성과 유예는 내 잘못 없으니까 그냥 100%로 잡는 겁니까 그게? 실제 예산은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거는- 저도 계속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의원님들 물어봐서 왜냐하면 예. 이제 계산법이 문화재 보수 예산의 분에 문화재 보수 예산 집행액 곱하기 1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문화재 보수액이 많이 어찌됐든 간에 예산은 집행이 안 된 걸로 결산서상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과장님의 답변이 네. 그 우리 부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문화재위원회 뭐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이거는 이래서 6억 뭐 또 전액 명시 이월되고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성과가 얼마나 그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계산식에서는 안 맞지 않느냐. 뭐 이게 심대한 오류가 있다 뭐 그걸 떠나서 그래 보인다. 너무 100%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한번 네. 고민해서 지표를 바꾸든지 요 이제 왜냐하면 산출 실제로 이제 방식을 예산이 안 한번, 쓰여졌으니까 우리 결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결산이니까 예, 검토를 한번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2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취약가구 뭐 안전복지 일에 돼 있는데 중간에 결산서 271페이지입니다. 예, 예. 이 우리 그러면 여기에 거제시에 그러면 이거 취약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그렇게 뭐 통계되어 있는 부분 없고, 예. 예. 요 이제 사업 내용은 이제 그 신청을 받아서 뭐 화재, 뭐 감지기, 소화기,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아니, 그래, 이거 취약가구를 지원한다 하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제대로 해줘야 되나 싶습니다. 이게, 또 워낙 또 이거 요즘에 또 시골에는 어르신 분들밖에 안 계시니까, 이게 참, 이거 뭐 비상체계라 그러나, 이런 게 잘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지원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지역 예비군 육성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예비군 육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비군 육성법에 보면은 지자체도 그 책무를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어떤 교육 경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즘 예비군 훈련 받는 걸 못 봤어요.
저도 다녀봐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예, 이제 비대면으로 뭐 해서 예, 올해부터는 복직하는 합니까? 그래서 아니 이때까지 예비군 훈련 받는 걸 못 봤는데 이게 그래 예산이 1억 9천이 잡혀 있었어. 그래서 뭔가 싶어서 원래부터 하네 그지. 그리고 거제시에서는 이제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 데크에 나와 있는데 8천만 원 예산 잡혀야 돼. 데크는 지금 설치를 이제 거의 시장님이 뭐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그 말 맞습니까? 그 말씀까지 모르는 요 이제 사업 내용은 전체적인 우리 이제 데크 시설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예. 예, QR 코드를 붙여서 이제 시민이 신고를 하면은 그 위치라든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저희들 알 수 있도록 바로 가서 수리하고 뭐 예, 이런 이제 그렇게 보수 하는 이런 거는 부분이고. 그죠. 지금은 요 업무가 이제 공원가로 넘어간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네, 제가 듣기에는 이제 우리 시장님이 데크 산업은 이제 데크는 이제 설치를 이제 자제하겠다. 뭐 좀 불상사가 예를 들어 뭐 생기면 뭐 그래서 그 시스타 책임져야 된다. 이래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데크 할 때는 많이 있는데 뭐 안 된다 하시니 참 이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필요한 데는 많거든요. 사실은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고 해서 근데 이거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책이네, 그치?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핫 이슈가 27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지세포 회진지구 이제 저류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7억이라는 예산은 뭡니까, 이거? 그 밑에 또. 여기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이제 되어 있다 자, 보니까 예, 예. 예산도 되어 있고. 계속비 사업 뭐 어떤 거 말하는 겁니까? 저류 시설이 지금 작업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에 그 시정 질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진짜 이거 화가 나더라고요. 뭐 저도 시민의 대표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진짜 화가 나는 그런 가보니까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계속비 지역 뭐 사업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어쨌든간 이게 해결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행정 사무감사 질의는 아니지만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에 가서 내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일단 그거는 뭐 차후에 제가 시정 질의하면 되니까 예. 참 이거 과장님도 머리 아프겠습니다. 이거. 예. 잘 좀 처리가 될 수 마무리하는데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양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시민 안전과 일이 많은데 참 고생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과 지표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조금 보면 다른 거는 조금 달성률이 좀 높은데 우리가 하청 관련해서 소하천 지방 하청 관련해서 전체적인 좀 달성 지표가 조금 낮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서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쪽으로 빼고 우리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번에 지출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관련해서 한 35명이 지급을 받았고 한 1억 2천만 원 예. 정도 이렇게 지급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참 잘 됐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뭐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고 이월 건으로 또 한 4,900만 원 정도 지금 이제 이월이 됐고 그 지출 잔액이 또한 1,900만 원 정도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업무 보고할 때도 장목에서 업무 요청으로 마을 방송 시스템이나 재난 방송 시설 관련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사고 이월하고 지출 잔액이 많이 남는 거는 좀 안타까운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 조금 조경에 편성돼서 사업 시기가 좀 촉박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은 거의 사업이 이제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이 지금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 관리가 12개 지구 이렇게 되고 마을 재난 방송 시설 보강이 14개소에 장애 처리가 180건 정도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요 대비해서 예산이 이거는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늘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돈이 남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2월이 돼서 그럼 올해에 이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지출 잔액 남은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잔액 부분은 이제 집행 잔액이고요. 여기 이제 해마다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도 이제 급경사지 부분은 또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또 뭐 요청하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예, 뭐 계속적으로 뭐 추진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제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집행 부분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예, 드리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73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입영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일부 금액이 조금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현재 그 765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원래 예상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했었습니까? 예산은 이제 말씀 그대로 지금 요게 이제 실정을 하시면 거래사랑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하기 전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22년 4월에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조금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올해는 좀 홍보도 좀 강화를 하고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밑에 그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 경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273페이지에 보면 그 안전 취약 지역 영상 정보 인프라 송출,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도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축소 시행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말씀 좀 크게 해주십시오. 안전 취약 영상 정보 인프라 확충은 저희 금액이 제법 이제 8억 정도 되는데 아예 이제 집행이 안 돼서 명시율로 넘어갔고 이제 추경에 이제 특별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 이제 발주를 된 상태입니다. 그 위에 바로 위에도 이제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여기다 한 6억 3천 정도 잡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6억이고 특별 교부세로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 제 사전 대비 예방 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옥포 소방서 뒤쪽에 수방자재 창고를 저희들 작년에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거 집행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소하천 부분하고 지방하천 부분이 상당히 좀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관련해서 행정 절차 요 부분에 지금 아마 예산 집행에 미달성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행정 절차가 큰 절차 중에 어떤 절차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미비했습니까?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시행 허가도 별도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 보상 문제 뭐 이런 여러 뭐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올해는 좀 그 작년에는 계획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실적이 미비하고 그 전에는 또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좀 한 해는 또 좋을 수도 있고 그 하고 나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다 보면 초기에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면 좀 올해나 내년쯤에 또 집행률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는 뭐 좀 집행률이 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은 올해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신에 아주천 이제 아주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사전 행정 절차들이 좀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발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도 지금 명시율 사고 이율이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그러면 좀 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과 보고서에 이렇게 보면 그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 막 이래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100점 다 이제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가 되어 있는데 재재난 복구 관련해서 근데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는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작업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성과가 계획이 여기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0% 됐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마 이것도 말 그대로 중요한 보고 자료인데 보고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회진지구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뭐 막 이제 그런 시점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10월 달 경에 생겼고 11월 달 그러니까 이 결산이 그래도 말일 기준이라면 그 문제가 이미 일어난 지 한두 달 정도, 2달 정도 경과된 시점인데 그래서 이건 좀 그냥 이게 억수로 기계적으로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딴 건 몰라도 회진지구만큼은 우리가 물론 뭐 부서에서 의외로 늦게 보고 해가지고 우리가 늦게 아는 것도 있지만은 언론에서 질타도 있었습니다. 왜 그저씨는 가만히 있냐고. 그런데 우리가 현장도 찾아보고 미리 다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설계, 시공, 감리, 상계사에 이게 서로 간에 뭐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한상사 주재원의 어떤 중재를 상계사가 다 거부를 한 거죠. 현재 그러니까 설계사만 이제 동의를 안 한 뭐 그런 상황. 설계사만 동의를 어쨌든 그럼 두 개 사는 동의가 시공감리 됐고 쪽에서는 예, 동의를 했는데 그럼 설계는 동의는 못 하겠다는 거죠. 예, 뭐 동의를 안 그럼 해서 설계가 제일 억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동의 안 나름 된다. 또 뭐 계산이 있지 않겠습니까만은 저희들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럼- 변호사 선임까지 네. 이제 예, 완료한 그런 단계입니다. 그게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여기도 불용이 좀 잡혀 있던데 2월 잡혀 있던데 2월 금액만큼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지급을 멈춰 놓은 거죠. 예, 아직 뭐 공사 준공이 안 예, 됐으니까. 정지된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른 뭐 사업이 부진했던 부분은 행정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이건 뭐 성과 보고서가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결산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보고서니까 제대로 현실을 반영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김영기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 하나가 빠졌는데 우리 관련해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관련된 사업들이 조금 부족하다, 집행률이 좀 부족해서 계속비 이율로 다들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구,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구 지구가 지금 전년도에 2억 2천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지출하고 나서 아예 보조금을 반납하고 그리고 정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예 계획 대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업은 제 이제 계획대로 완료는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 사업비 반납이 좀 늦어진 거는 사업 이제 과정에서 진동, 뭐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이제 의료가 폐사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예, 그건 이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계획을 이렇게 잡았던 목적물은 다 위협 달성했습니다. 개선 지구에 관련된 내용은 다 했다 예, 이 예.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세포하고 확산하고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건 확산은 오늘 지금 착공리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예, 예. 지세포는 이제 의학 개발 계획이 변경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매립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마 곧 중앙연심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의 통과하면은 실질적인 마무리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금액이 또 많이 남았는데 좀 집중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 소하청 관련해서도 제가 예산 전문가 이렇게 그걸 해보니까 2월 어떤 형태의 2월이든지 최소화하는 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소하청 관련해서도 이제 원인 분석이 행정 절차 장기 소요로 예산 집행 미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행정 절차가 그렇게 길어지고 막 장기가 예상이 된다면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이월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뭐 기획 예산과 저기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또 부서에서도 또 집행률이 낮아지면 또 좋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시민 안정과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뭐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이제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는 미리 예상이 된다면은 선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양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 회진지구 그게 설계업체가 동의를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뭐 처음에는 그 회의를 3번을 했더라고요. 세 업체하고 시하고 했는데 뭐 보수 비용으로 한 60억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가 앞으로 절대 더 이상 우리가 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세 업체가 모여서 합의해서 저리저리 새로 짓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설계도 그렇고 시멘트부터 시작해서 철골 뭐 모든 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진짜 이거 속된 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시에서는 절대 추가 비용은 이제 더 지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행감이 있으니까 자세히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일찍 끝나면 예, 그냥 앉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7페이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범죄 취약 공간 이게 개선 사업을 해놨는데 이 범죄 취약이라는 그 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CCTV 설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따로 예.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런 건 없지. 지금 그 애초에 잡힌 거는 예, 그 구대교 예, 밑에 하고 그다음에 저 오비교 예. 밑에 일부 지금 이거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네, 그래서 만약에 지역이 어디 딱히 정해져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타운, 예. 행정타운은 이거는 그 저번에 우리 그 방문했을 때 뭐 그쪽에서 뭐 그 암석을 채취하는 업체에서 한 100억 정도 자기는 지금 더 시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이 비용이 지금 예. 그 부분은 저번때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희들이 그 공사 집행 개념에서 공사비는 그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예. 모자란 부분은 그 돈으로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를 하려면은 그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이제 협의하고. 현물로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치? 예, 돈을 줘야 된다 아닙니까? 돌을 주게 되면 돌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그럼 다 했고. 그 계약서에 우리가 이제 현찰로 돈을 주게 계약 그건 없습니다. 없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뭐 지금 뭐 좀 3억 뭐 3천 뭐 얼마 적혀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예. 이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78페이지에 옥포 성안로에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인데 이거는 왜 그 집행을 다 안 했습니까? 금액을 지금은 상징 조형물은 집행이 다 되졌습니다. 다 된 상황입니까? 예. 그 12월 말 기준으로 안 된 예. 상황이었고요. 예. 위치나 이런 부분들 조형물 조금 주민들과 협의하느라고 예. 시간이 조금 소요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 예. 그 이월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군시설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이 군시설도 지금 보니까 군 시설은 예. 아직 그 준공기간이 미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SP 지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예. 우리가 집행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자, 가면 집행되는 그만큼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아직 준공기간이 미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8월달 그 중으로 준공할 지금 계획으로 있고요. 실제 땅을 주고받고 하는 거는 아마 조금은 더 지나야 될 것 그때는 같습니다. 다 이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공사 아직 다 내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 그 건물 내부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도시계획과는 우리 그 성과 지표에 우리 측정 산식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 대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건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예산집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도서개발이 들어서 도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그 돈으로 집행하는 일보다는 민원으로 집행된 게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에 있는 부분에서 건수가 그 하는 게 그걸 해서 건수로 잡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월액이 뭐 한 20% 가까이 됩니다. 전체 53억 중에 한 10억 정도가 2월액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한 두 가지 정도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리고 범죄 취약 공간 개선 사업. 이게 뭐 재정비 같은 경우에 올해 예. 다 지금 저희들 목표는 그 아무 걸림돌 없이 했다면은 6월달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농림부 지금 한번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또 농지심의가 6월달에 있습니다. 하면은 그걸 토대로 농림부 협의하고 할 것 같으면은 연말까지는 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농림부 온 의견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할 것 같으면은 연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좀 농림부와 협의 왔다 갔다 하고 할 것 같으면 그 기간은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범죄 취약 공간 개선 사업이 명시율이 좀 잡혀 있습니다. 범죄 취약 공간에 어떤 조건이나 또 잡힌 위치가 별도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 그 양태석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답변 드린 것 같이 그 구대교 밑에 항구십니까? 예,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비교 신호교 밑에 예. 그쪽 부분에 그 CCTV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완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5개 광고물 정비 관련해 가지고 예. 그 장목면에 연립 지주 이용 간판 설치 공사를 완료한 걸로 아는데 예.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연립지주용 간판 우리가 그 프랭카드 그런 걸 말씀하신지 아니면은 통합 간판을 말씀하시면 통합 간판은 각 기업들이 막 해놓은 건 무질서한 거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뭐 11월 27일 날 완료한 걸로 되어 있어서 위치가 그 387페이지입니다. 5개 광고물에서 장목면 연립 지주 이용 간판 설치 공사되어 있어서 위치를 11월 달에 완료를 했다 그러는데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그 사진하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389페이지에 우리 도시 경관 관련해 가지고 그 옥포의 국제시장 아케이드 경관 조명을 했다는데 어디에 아케이드 경관 조명이 됐는가요?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또 위치 사진하고 예, 들어가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군시설 이전 지역 공공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278페이지입니다. 예, 예.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5천만 원인데 이 수의 계약을 하려고 5천만 원 남았는데 2천만 원하고 3천만 원 남은 겁니까? 이게 내용이 평면 교차로 설계 용역 추진 예. 결과 용역 하려고 예, 예. 그래서 설계 된 용역 것 지금 같은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 예.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짜리 용역하고 3천만 원 지금 아니고요. 시로 들어온 전체 겁니까? 해가지고 그 아직 준공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아 준공하고 나면 이제 예. 이 금액이 이제 지급될 올해 사항이- 지급할 예. 예정으로 이렇게 따로 예. 일단 한 거네요. 그럼 이게 그 사고율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그 다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원인이 되는 거고 그걸 예. 지금 올해 집행을 할 거면 이게 지출 잔액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사고 이율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잠깐만요. 요것도 나중에 그 좀 체크를 알겠습니다. 한번 하셔가지고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용역 나갔던 그 내역하고 예. 이렇게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예. 생기니까 그 자료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노재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첨부서력 203쪽입니다. 맨 밑에 도시계획과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 전환, 홍남철수기념 조수항 연계 추진, 이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승포 지구에 예. 그 삐뚤이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과 협의, 애초에는 지금 장승포 그 주민센터 앞에 예. 그쪽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던 거를 좀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 파도 직격 그 태풍 오면 직격질해서 흥남철수공원 이제 맞은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노재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금 농림부는 농림지역 해제 관련해서 뭘 하던가요? 아직 농림부까지 올라가진 않았고요. 우리 도에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도에서는? 예, 진행적 부분에서는 축소해라는 의견입니다. 도에서는 반대 의견이고 예. 박종욱 시장님은 농림지역 주 상동에 거의 다 해제해가지고 중앙공원 만든다고. 예, 좀 참 쉽지가 않네요, 그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기반 시설이나 그럼 주민들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농림지역을 해제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경험상 해제율이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10만 제곱미터 올렸다 이러면 평균 얼마나 됩니까? 그 평균율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사업의 성격 따라서 꼭 필요한 공익사 같으면은 뭐 농림부에서도 하는데 이제 장래 계획에는 이런 거 할 때 올라가면은 그 사업을 할 때 해라는 쪽으로 불입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림부 쪽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줄이는 게 뭐 실제 살 깎아내는 그런 기분으로 저희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예 뭐 상대를 잘 안 해주려는 부분이 다분합니다. 진행지역 그럼-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제 시립미술관 예. 농림지역 그 해제권은 경남도하고 협의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실험미술관이라면은 어디? 둔덕. 아, 둔덕박물관. 아, 그- 박물관. 예. 헷갈렸네. 예. 시립박물관. 거기다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아닙니까, 거기도?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래도 업무를 하고 계실 거니까.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도의 담당 그 가족들 만나서 의논하고 했는데 도에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그만큼 사실은 예, 어렵습니다. 대단한 명분이 있지 않는 한은 예. 힘들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연초터미널 그 부분을 농업진흥지역 해제한 게 그 정도 부지를 해제한 게 그런 어마어마한 노력의 결과더만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노력도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시 인구가 거의 27만에 30만에 육박하는 시절이다 보니까 그 터미널이 엄청 협소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게 이전이 대두가 됐고, 그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마 그쪽에 터미널을 결정한다 그러면은 진행적 해제하기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봐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검장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슴 이거 농림지역 해제 같은 건 보면 터미널이나 그죠? 그럴 때는 위에서 잘 풀어주는데 그 외에는 안 풀어주는데 혹시 근래에 그 시장 권한으로 좀 풀 수 있는 그런 거는 저 신문을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던데 아닙니다. 농업진흥 해제는 시장 권한 사항이 없습니다. 안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시장 권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왜 저게 봉헌을 한다고 하니까 그 벌써 뭐 소문이 났잖아요. 확실한 것도 아닌데. 지금 지금은 구상 단계 이제 계획이 위반될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법적 절차 받는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고, 그 진행적 해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인구가 1년에 10,000명씩 늘어날 그 시점 같으면은 진행적 해제를 해서 집도 지어야 안 됩니까? 그런 상황이고, 공공시설도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시에 이러한 공공시설이 필요하다. 공원이나 주상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부처나 아니면 또 농림부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만이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지 특별하게 이게 무엇을 하겠다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 하고 중앙에서 좀 해제를 된다 해도 그 땅값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시장님은 공원을 하려는 그 부지가. 땅값은 시설을 결정하면은 결정할 그 당시의 용도적에 따른 거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농림지역인 농업진흥적인 특정 지역이 시설을 결정됐다 그러면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감정 보상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가 허락을 합니까? 그런 경우에. 특히 고행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지. 모든 그런 식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진흥지역 그대로 있으면은 항상 진흥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 또 지주 입장은 또 안 그렇거든요. 물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의 합의를 거기에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은 된다. 내 땅이지만은 길도 다 내준다 아닙니까? 어느 누군가는 희생이 있어야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보상은 충분히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행감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시장 공약도 중요하고 시장 생각도 중요하고 한데 미리 이제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시민들은 특히 고행 지역 것들은 거기 공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은 그런 절차를 잘 아니까 조금 이렇게 컨트롤 좀 해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법적 절차는 일일이 공을 하겠습니다 하고 고시 나는 순간부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의견 수렴 절차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도심지 안에 공원이 어느 정도의 면적의 공원이 있으면은 좋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희생에 대해서 배상이라고 보상이 했거든요. 그건 손실에 따른 보상을 주는 거지 손해에 따른 배상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길을 내고 공원하고 도심지 안에서 전부 다 일반 개인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면 끽소리 만원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해서 손실 보상만큼은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또 발전을 위해서는 공원도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다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우리 시장님 그 공약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그는 제가 일반 행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정치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도를 넘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답의 기대는 안 하는데 또 지역구의원이다 보니 공원이 선단다 어떻게 서노 이래서부터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 뭐 언론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참 대답하기가 저도 곤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뭐 오늘 뭐 과장님 혹시 좋은 방법이나 있나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딱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과장님이고 도시계획 전문가 아닙니까? 제 말은 그 시장님은 행정을 잘 모르셔서 그냥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회원되기 전에는 뭐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를 아는데 저도 뭐 그건 관련해서 뭐 좀 준비를 합니다만은 이게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정이 이렇고 이런 절차가 있고 뭐하고 이렇게 보고가 제대로 가야지 뭐 장의한다고 뭐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하면 아무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곤란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네, 양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거는 여기 있는 결산사고 내용은 상관이 없는데 장목 지역에는 지금 그러면은 그 도시계획상 지금 평길 변경하는 사안이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이번 재정비에서는 그 크게는 없습니다. 뭐 관리지역 생산 관리에서 뭐 그 계획 관리로 간다든지 이런 정도 주거지역 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일반 그 농림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 산지 그 임원용 산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에서 특별하게 지금 그 할 것 같으면은 그 공항도 도로고 이런 부분에서 특정 지역을 잡아서 계획 용도 지역을 바꿔 놓으면은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는 사업은 사업할 때 그 용도 지역 변경까지 수반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그 가덕 신공항 그 반경 10km의 원래 됐은 걸 10km 더 늘려가 20km를 그 주위 환경을 뭐 개발하고 뭐 한다고 그 국회의원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 국회의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것 그거 이제 예.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무조건 풀어줄 게 아니고 잘 판단해 갖고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예, 그런 게 있나 그렇습니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이 정확하게 확장할 수 있다죠. 예. 키로수 없습니다. 예. 그런 뭐 이번에 통과된 법이 예. 10km가 지정이 됐고 그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지. 예, 그 부분은 혹시라도 또 방송 보시는 분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약 오후 2시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